오늘 연방 정부에서 물가 인상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물가가 6.2%, 이게 전년 대비 6.2%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치다. 가장 최고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그리고 연준 그리고 또 이 주류 언론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30년 사이에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었던 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물가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특별히 이제 이 파란 그래프는 뭐냐 하면은 핵심 물가 지수라고 그래서 이 물가 변동이 좀 큰 식품이라든가 가스값, 휘발유값 이런 것들은 제외한 나머지 물가 지수입니다. 이 식품이라든가 가스를 빼고 나면은 물가 지수가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고 일정 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2% 안팎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 핵심 물가 지수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물가 지수와 함께 이렇게 팍 뛰어 올라서요. 무려 지금 4.6%를 기록하고 있다. 보통 시에 2% 안팎이었던 것이 지금 4.6%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핵심 물가 지수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주류 언론은 왜 물가가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 염려할 것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이걸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94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1960년대 말부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80년대 초까지 여기 점선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지역이 있죠. 이 점선으로 쳐져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했던 오일 쇼크가 왔었던 그 과거의 Great Inflation,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바꾸면 대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시절인데 무려 한 15%까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80년대 초에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물가가 15%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초 작업이 저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연준 이런 곳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1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뭐 6% 올라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그래프가 쭉 보이지 않습니까? 21년도에 올라가 있는 선이 기껏해야 이 80년대에 올라갔던 피크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전쟁이 한참 발발 중이었었던, 뭐 전쟁 막판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전쟁이 막 마무리가 됐던 좀 혼전 상황에 있었던 40년대 중반 인플레이션 이것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언젠간 다시 또 안정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2010년 바로 전에 2008년 9년 때 있었던 물가 인상 상승폭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지금 이제 2010년 앞에 2008, 9년 시대 때쯤 올라갔던 피크점은요, 사실은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고, 그 물가 상승이 올라가던 시점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집값 하락이 전체적인 그 물가 상승률 하향 곡선을 만들어냈던 시절이었죠. 좀 특별한 시절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있었던 이 고인플레 시절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처럼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실제로 생각해보면 지금 오일 가격 굉장히 오르고 있죠. 마치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러 오일 가격을 높이려고 작정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지금 파이프라인을 지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석유를 채취하는 것을 못하게 인허가를 다 지금 막아버리려고 하고, 오펙에 가가지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근데 오펙에서는 지금 증산할 생각을 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오펙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석유 생산을 늘렸다 줄였다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생각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독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건데, 어쨌든 한 가지 그래프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것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60년대 후반부터 이 고인플레이션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60년대 초에 있었던 상황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 60년대 초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도 안 되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상당히 안정적인 물가가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60년대 후반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다니 갑자기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오면서 지금 7, 80년대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경기는 침체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현상이 저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60년대 초부분이 이미 이제 2000년, 2020년, 2021년 요 초부분이라고 저희가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래프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60년대 후반과 좀 닮은 것 아니냐. 결국 이것이 또 다른 오일 쇼크가 온다거나, 지금 가스 문제 많지 않습니까? 석유 문제. 또 다른 오일 쇼크라든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물류 대란 문제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또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더 올라가는, 지금 6%가 문제가 아니라 막 무슨 10% 이상의 고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려가 되는데, 왜 정부는 계속해서 옛날에 비하면 지금 별로 올라간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지금 갑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경제사학자, 경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나이걸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이걸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10년간 장기 물가 고공행진의 씨앗이 되었던 60년대 후반 궤적과 지금 유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판단해서 경제학자도 아닌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나이걸 퍼거슨이 이렇게 이미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60년대 후반하고 지금하고 모습이 좀 비슷해 보인다. 70년대의 급격한 물가 인상은 1차,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것이었는데, 60년대 후반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70년대 대인플레 시대에는 중동전쟁과 같은 전쟁이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갈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찌 보면은 한반도를 놓고도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갈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놓고도 중동의 이 안보 문제도 여전히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하마스라든가, 더군다나 지금 탈레반한테 다 넘겨주고 아프가니스탄을 다 넘겨주고 철수하면서 탈레반으로 인해서 ISIS라든가 이런 테러 조직들이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시 중동 지역이 또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은 진짜 오일 쇼크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이 중동 지역으로 연결되어져서 중동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이제 유럽에 연결되기까지 송유관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오히려 캐나다 쪽에서 들어오는 송유관들을 다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지금 상당히, 그럼 내부에서도, 그럼 국내에서라도 석유를 캐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일부러 이렇게 작정하고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자면 60년대 말 지금 노란 점선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60년대 말하고 현재 2021년 이 그래프의 맨 오른쪽 끝에 있는 2021년의 이 그래프하고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이 퍼거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저희 기억해 둬야 됩니다. 언젠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거 봐라 물가 잡히지 않았느냐라고 또 얘기한다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다 다시 또 올라가다 떨어지다 또 올라가다 하면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목인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복병이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긴장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가만히 있을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뭔가 움직임을 좀 자꾸 보이려고 하는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보 문제 여기에다 좀 국경이 뻥 뚫려져 있는 미국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 테러리스트 와치리스트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국경 넘어서 몰래 들어오다가 검거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결국에는 ISIS-K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1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미 뭐 공개적으로 다 FBI나 CIA 쪽에서 공인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또 한 번 9/11 같은 이런 사건들이 국내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석유 유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가지고 봉쇄령을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겹친다고 하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정권이 워낙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억하고 있고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